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인공지능과 5G를 활용한 미래교육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학교에 무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홍성군 농어촌 버스 노선이 올해부터 축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많은데 실제 상황은 어떤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서산의료원이 재활복합병 등을 준공하고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감염 격리 병상도 신설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겨울철 별미인 세조개를 즐길 수 있는 축제가 오는 18일 홍성 남당항에서 개막합니다. 세조개 시식회와 세조개 가게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홍성군 농어촌 버스가 올해부터 축소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200여 차례나 줄면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한보모 기자가 직접 현장에 나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폐지된 홍성 농어촌 버스 노선은 모두 86개, 운행 횟수도 200여 차례나 줄었습니다. 버스 회사와 홍성군이 밝힌 운행 축소의 이유는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인한 경영난입니다. 노선이 줄어든 지 10여일, 주민들의 반응은 어떨까? 저는 지금 홍성에서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인 홍성읍 중심부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홍성군 농어촌 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됐는데요. 주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지 지금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올해부터 버스가 서지 않는 지역 주민들은 먼 거리를 걸어 다니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고 하소연합니다. 행정이 들어가는 게 5개가 안 들어가. 이렇게 홍성 나오면 택시 대절 갖고 들어간다고 불편하다고 하면 요거예요. 광천성 그놈 타야 직접 들어가거든 우리 집길은. 그런데 안 들어가요. 지금은 그 차가 불편하죠. 그 차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니까. 노선 변경에 대한 홍보가 부족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그게 뭐라 그래? 그거 친 거는 봤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그게 뭐 군청 홈페이지나 예. 이런 데 들어가면은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아, 그리고 우리는 볼 줄 몰라가. 아, 인터넷을 할 줄 몰라서 그래서 모르지. 젊은 사람들이나 알지. 또 이 노루목이라는데 거기서 차를 타려면 이게 몇 분에 홍성 가는 게 이렇게 적어졌는데 그것도 떼내고 없고 뗐는지 바람 불어 놀러가는지 그지가는 몰라. 일부에선 변경된 노선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제기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달라도 중간 정도까지 방향이 같은 버스는 운행 시간대를 다르게 해 배차 간격을 좁힐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시간대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10분 이렇게 간격 두고 가면은 여기 사람들이 와서 타기가 좀 분배돼가지고 좋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탈적이면 많이 타고 또 쫓아가는 기차는 또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대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마중버스에 대한 반응은 다소 엇갈립니다. 노선이 폐지된 곳은 전화 예약을 통해 승합차로 정류장까지 태워주는 방식인데 편리하다는 주민이 있는 반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전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습관대로 자기가 전화를 자주 하는 노인들도 아니고 예약제는 정말로 전화하고 또 시간이 너무 낭비가 많습니다. 그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홍성군은 아직 초기인 만큼 일부에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면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거 한번 노선 조정을 했다 해서 이거 끝까지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제 계속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저희도 그런 보완을 할 때 참고해서 그런 민원 사항들이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이제 보완을 해 가야 되겠죠. 앞으로도. 마중버스 역시 개선책을 찾겠다는 입장인데 당장 주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과 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올해부터 충남 학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이 본격화됩니다. 인공지능 관련 학교가 육성되는데요.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한 교육도 함께 이뤄집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올해부터 충남 각 학교에서 인공지능과 5G 기술을 활용한 교육이 시행됩니다. 김지철 충남도 교육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에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교내 어디에서든 무선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공유기를 설치하고
디지털 교과서로 쓸 수 있는 스마트 패드를 지원합니다. 또 현행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 17차시 이상을 추가해 1년에 34시간 이상 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공지능 관련 교과목을 가르치는 AI 중점 고등학교도 육성합니다. AI 중점 고등학교도 한두 곳 정도를 지정하여 적극 지원합니다. 또한 기존 특성화 고등학교 중 3개교에 대한 학과 개편을 통해서 빅데이터, 스마트팜, 스마트 팩토리 등 AI 관련 고등학교로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진 데에 따른 대책도 내놨습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고3 학생은 충남에서만 6천여 명입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침을 토대로 학생들을 위한 민주선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정을 2월까지 개선해서 학생들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처음 이루어지는 고3 학생들의 선거 참여와 정치활동으로 학교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 밖에 올해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개별 학교 대신 교육지원청이 운영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 교육이 확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서산의료원이 9일 재활복합병동 준공식을 열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신축된 재활복합병동은 연면적 6,600여 제곱미터로 일반병상과 재활병상, 음압격리병상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재활복합병동 내 감염격리병상이 신설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재활복합병동에는 재활의학 전문의와 물리치료사 등이 배치돼 있으며 충남도는 필요 인력을 추가 수급할 계획입니다. 서산 대산공단에 추진 중인 해수 담수화 설비 건설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업용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대산단지에 하루 10만 톤의 공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난해 진행한 해수 담수화 설비 건설 입찰이 사업성 부족과 까다로운 규제 등으로 2차례 유찰됐습니다. 수자원공사와 서산시는 재공모하는 데 최소 6개월에서 7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산단지 입주 기업들은 하루 21만 6천 톤의 공업용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기존 2023년 완공 예정이던 해수 담수화 사업이 늦어지면서 용수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태안경찰서 안면파출소 장은효 순경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을 점검해보고 있는데요. 지난 10월 부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하는 동시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힙니다. 신호등 없이 운영되는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땐 차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있을 땐 그 앞에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시야가 확보가 어려운 야간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앞뒤 좌우로 살피며 천천히 운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난 11월 밤 시간대 아산의 한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1차로를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 앞쪽으로 화물을 하차하는 트럭이 보이는데요. 화물차를 지나자마자 우측에서 진입한 차량이 주행 중인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힙니다. 화물차의 불빛 때문에 피해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도로에서 특히 야간 운행 시에는 속도를 줄이고 시선은 항상 멀리 두면서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난 5월 논산의 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적색 전멸 신호가 운영 중인 교차로인데요. 트럭이 지나가고 그 뒤를 블랙박스 차량이 그대로 따라가다
좌측에서 진행 중인 직진 차량과 충돌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일어난 사고인데요. 교차로에서의 황색 전멸 신호는 서행을, 적색 전멸 신호는 일시 정지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황색이든 적색이든 상관없이 항상 일단 멈춰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통과해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순경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먼저 굿모닝 충청 기사입니다. 충남교육청이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을 올해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기념사업 핵심으로 진행한 학교 안 일제 잔재 제거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김지철 교육감도 신년사와 시무식에서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교육청이 올해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지 소개합니다. 먼저 학교 일제 잔재 청산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교육청은 도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29개교 학교에 걸려있는 일본인 학교장 사진을 뗐습니다. 그러나 친일 음악인이 작사, 작곡한 교가 교체는 지지부진합니다. 동문회와 학교 구성원 동의가 늦어지면서 대상 학교 24곳 중 태안 고남초만 교가를 바꿨습니다. 교육청은 5월까지 모니터링을 통해 재점검에 나섭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우리말글 바로쓰기 캠페인도 이어갑니다. 교직원 전용 누리집 첫 화면에 배너를 노출시켜 개주나 명찰 같은 일본식 교육 용어를 이어달리기와 이름표로 바꾸자고 홍보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대학과 연계해 근현대사 중심 지역사 교육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추진합니다. 충남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만큼 관련 자료를 만들어 학생 역사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독립군과 같은 항일 음악을 학교 종소리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 밖에도 우리 동요나 전래놀이와 관련된 토크 콘서트나 음악교육, 국외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유적지 답사 같은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종한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는 지난해 100주년 기념사업이 좋은 호응을 받았지만 더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투데이 기사입니다. 홍성군은 아동복지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아동 특화형 복지 통계를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복지 통계 수립을 위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기초자료 등 총 6개 부문 104개 지표를 폭넓게 활용했습니다. 이번 군이 고시한 아동복지 통계 작성 시점은 2019년 5월 31일 기준이며 아동 기준은 만 18세 미만으로 설정했습니다. 통계표는 인구가구, 인구동향, 재산, 건강, 복지, 교육 6개 챕터로 구성된 것이 특징입니다. 우선 눈에 띄는 통계로 인구 가구 부문에서는 홍성군 아동인구는 총 15,000여 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읍면별 아동인구수 분포는 홍부읍이 7,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홍성읍 6,000여 명이 뒤를 이었으며 가장 적은 면은 결성면 92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인구 대비 아동인구 비율은 광역 행정 중심지로 인구 유입이 촉진되고 있는 홍부읍이 26.5%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구별 아동 수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출산율 저조 현상을 반영하듯 아동 가구 중 아동 1명인 가구가 45.2%로 가장 높았으며 가구당 평균 아동 수는 1.7명에 그쳤습니다. 아동 전입 사유는 주택 문제가 42.9%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 문제 20.9%, 직업 문제 17.3%가 뒤를 이었습니다. 인구 동향 파트에서는 2018년 홍성군 출생아 수는 600여 명으로 확인됐으며 홍부읍이 제일 많은 300여 명, 홍성읍이 100여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홍성군의 다문화 출생아 수는 52명으로 전체 출생아 대비 7.4%로 확인됐습니다. 출산 연령은 2018년 32.04세로 연령이 2009년 30.6세 이후 매년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8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3세, 여사 29.2세로 드러났습니다. 군 관계자는 아동복지 통계를 면밀히 분석해 현미경 아동복지를 실현시킬 예정이라며 세부 사항은 군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서산시가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지역도로 3개 구간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반영된 구간은 국도 29호선 대산읍 우회도로 건설, 국도 38호선 대산읍 독곳에서 대로 구간 확장과 포장, 성현면에서 인지면 국도 대체 우회도로 연장입니다. 사업 추진 여부는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 말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홍성 남당항 세조개 축제가 오는 18일부터 열립니다. 남당항 세조개 축제 추진위원회는 18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축제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축제 기간 주말과 설 연휴에는 세조개 까기 체험과 세조개 껍질 리폼,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조개는 새 부리를 닮은 독특한 생김새 때문에 지어진 이름으로 담백하고 감칠맛이나 겨울철 대표 별미로 알려져 있습니다. 충남도가 9일 내포 집단에너지시설 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고 분야별 전문가 등을 위촉했습니다. 위원은 모건대 장수찬 교수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 지역민과 관계기관 관계자 등 모두 27명입니다. 이들은 내포 집단에너지시설과 관련한 환경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연구 자료를 수집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자문 등을 맡게 됩니다. 최성경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장이 예산 홍성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정치의 카르텔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을 위한 지역 발전 대책,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공동체 조성 등을 내세웠습니다. 홍성 오두리 폐기물 처리장 반대대책위원회가 발족식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민간 기업이 추진 중인 폐기물 처리 시설은 주민 건강과 생활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유해시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성군은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폐기물 처리장 사업에 어떠한 인허가도 내줘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위원회 등이 기지시 줄다리기 당제 행사에 쓰일 당주를 담갔습니다. 당주는 마을 제사 때 당산의 신에게 바칠 술로 당신은 마을의 길흉화복에 영향을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주는 2020년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 첫날인 4월 9일 당제와 용양제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홍성군이 올해 처음으로 야외 스케이트장을 운영합니다. 홍주 종합경기장에 1,300제곱미터 규모의 야외 아이스링크와 썰매장이 조성돼 10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8시 30분까지 문을 열고 스케이트 강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초 뉴스였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목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으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기온이 더 떨어져 추운데요.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낮 최고 기온은 5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안이 영하 3도, 당진과 서산이 영하 4도, 홍성과 예산 영하 5도, 청양이 영하 7도로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당진과 예산이 4도, 서산과 태안, 홍성, 청양이 5도를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금요일 충남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밀린 빨래와 세차하기 좋겠고요. 난방은 꾸준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은 날이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서해 중부 해상 구름 많겠고 서해 남부는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중부 0.5에서 1m, 서해 남부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